안녕하세요. 어린이 한자 지도사 교육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한자 나는 잘 모르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원래는 중국어 강사예요. 한자를 잘 몰랐어요. 사실 우리 중국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중국어 하니까 한자 잘하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중국인들 다 한자 잘하시게요? 아니죠. 우리 여기 한국에 사시는 중국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한자 몰라서 제가 한자 강사 할 수 있을까요?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 선생님들이 중국인 선생님들이나 저처럼 중국어 강사이신 분들은 간체자를 많이 아시는데 간체자를 많이 알면 번체자는 금방 또 공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하늘천 땅지 기본적으로 뜻하고 의문 많이 아시고 이제 중국인 선생님들은 요 부분이 조금 걱정이신 분들 많이 계신데 조금만 공부하면 되니까 한번 힘을 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 강사지만 솔직히 한자는 너무 자신 없어요.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는 한자가 뭐 되게 수준이 높은 거 아니니까 선생님들 조금만 공부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 걱정된다. 그러면 일단 유아부터 도전해보세요. 유아들이 공부하는 한자는 진짜 쉬워요. 뭐 하늘천, 땅지, 눈목, 입구 막 이런 정도니까 유아부터 시작하셔서 조금 하시다가 이제 나는 좀 공부 조금 더 해서 초등학생 아이들 급수 한자 교육도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 한자 공부만 하면 뭐 이제 되지 않나요? 또 준비해야 될 거 있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 한자는 많이 알아요. 애들 가르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잘 보세요. 자, 아이들 한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선생님들이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거 어린이 한자 교육의 이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뭐가 필요한가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걸 먼저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말이 70% 이상이 한자어예요. 요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요. 상식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학부모들 상담을 할 때 또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어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자를 안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말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인인데 당연히 한국어 잘하지 않아요? 아닌 거 아시죠? 요즘은 그거 아니잖아요. 한국인이라고 당연히 국어 잘해요? 아닙니다. 국어는 사실 또 이제 다른 외국어로 공부하기 위한 기본 소양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배우잖아요. 많은 과목을 공부할 때 내가 더 많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독해력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게 국어 실력이에요. 그럼 국어 실력은 한자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다 한자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 면접을 보시거나 아니면 학부모 상담을 하실 때 요걸 좀 어필해 주셔야 돼요. 한자 교육 왜 해요? 한자 왜 공부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이 70% 이상이 다 한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려면 한자를 배우시면 국어를 잘하게 돼요. 국어를 잘하면 뭐가 좋아요? 독해력과 이해력이 좋아요. 이해력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선생님들이 일단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상식적으로 이제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 잘 기억하고 계시고 전과목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건 엄마들이 좋아하는 얘기죠. 전과목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거 꼭 어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요즘에는 심지어 수학도 이 독해력과 이해력이 안 받쳐지는 아이들이 이 수학 공부를 못한다. 이런 과학적인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독해와 이해력이 받쳐지는 애들이 수학도 잘해요. 자, 제가 모든 과목에 한자어가 다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은 게 미술. 미술하고 한자하고 도대체 뭐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부조라는 거는 조가 들어가니까 조각과 뭔가 관련된 거 맞아요. 부조가 뜰부에 색일조라는 한자가 합쳐져서 생긴 말이에요. 뜰부. 조각인데 뭔가 뜬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뒷면은 상관없고 앞면만 조각이 되어 있는 그런 평평한 면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긴 거.
이런 걸 부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좀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부조라는 거를 들었을 때 처음 들어봐? 그래도 뭔가 유추가 되는 거야. 부조. 조는 왠지 조각과 관련 있는 것 같아. 부는 그럼 뭘까? 그럴 때 자, 다음 중 부조인 작품을 고르시오. 그럼 1번, 2번, 3번, 4번 얘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유추가 돼서 부조인 작품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단어를 잘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어.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자를 많이 공부하면 유추 능력, 그러니까 독해력과 이력이 좋아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앞뒤 문장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대충 이런 뜻이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과목 공부 도움되는 거,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학습에 필수이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중국어랑 일본어가 한자가 기본인 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중국어랑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어 강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처럼 중국어와 일본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뭐 잘 알고 계신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외국어 학습의 기본도 한자. 중국어, 일본어 말고 다른 외국어 할 때도 도움이 돼요? 네. 심지어 영어 할 때도 도움이 돼요.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저 4개국어를 좀 할 수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합니다. 한국어 당연히 하겠죠. 네. 제가 영어 잘하던 사람 아니었는데요.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 나갔을 때 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뭐가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대학교 공부할 때는 그렇게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 성적이 그렇게 높게 나온 편도 아니었고. 그런데 중국어 강사하면서 이제 중국어는 당연히 열심히 했을 테고, 그리고 제가 일본어 쪽은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공부를 하면서 나 갑자기 왜 영어를 예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 중고등학교 때보다 왜 그때는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지? 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한자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나서부터 이제 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외국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외국어 공부했던 게 사실은 영어 공부하는 거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어를 잘한다는 거, 즉 한자어를 기본으로 한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다른 외국어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산 증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엄마들한테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피력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이들 교육할 때 방과 후 수업도 하지만 이제 공부방 이런 거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저는 공부방을 하진 않았지만 그룹 과외를 좀 했었거든요. 그룹 과외 할 때도 엄마들하고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한자 공부가 왜 좋아요? 이런 부분을 피력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한자 교육의 방향과 목표. 우리 어린이 한자 교육의 방향과 목표. 그냥 어른을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린이 한자는 요 독해력과 이해력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자 급수 따기.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왜 좋아해요? 급수를 따면 자기가 뭔가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어른들한테 칭찬도 받고 이러면서 아이들도 한자 재밌어요. 한자 또 그 다음 급수 딸래요.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수 따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들을 좋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8급 땄잖아. 우리 아이가 이번에 7급 땄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6급 땄어. 이거 자랑하는 또 엄마들의 그 재미를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급수 따기 위주의 교육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한자 급수 따기니까 요거를 좀 선생님들이 일단 똥물뱅이 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한자 교육 연령이 낮아졌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냐? 요즘에는 5세부터 시작하는 친구들 많아요. 5세. 5세면 우리나라 말 국어도 잘 못하지 않나요? 네. 한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글 모르는데 한자 교육 시켜도 돼요? 네, 시켜도 돼요. 근데 엄마들이 그거 물어봐요. 저한테도. 우리 아이가 한글 아직 다 못 됐는데 한자에 관심을 보여서 조금 시켜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네, 괜찮아요. 한글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한글엔 관심 없는데 한자에 관심을 보여요. 이런 엄마들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자는 그림처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림처럼 복사하듯이 외우기 때문에 더 잘 외워요. 한글은 원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결합하는 원리를 이해해야지 한글 깨치는 게 빨라지거든요. 근데 5세, 6세는 아직 이 결합하는 원리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글 깨치기가 오히려 어려운 친구들이 한자에 더 관심을 보여요. 그림처럼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외우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충분히 5세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5세는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급수한자 교육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릴 건데 급수한자 교육은요. 장점 아까도 제가 언급했어요. 동기부여. 아이들이 굉장히 나 8급 땄으니까 7급도 딸래요. 6급도 딸래요. 이런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좋아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한자 교육이 인기 있는 원인이 바로 이 급수예요. 그래서 8급 따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아이들이 8급 따기 쉬워야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더 한자 더 배울래요. 이런 어떤 목표의식도 생기고 더 많이 배우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자는 8급은 쉬워요. 7급은요? 7급도 쉬워요. 6급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8급, 7급은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다. 조금만 공부하면. 그렇게 만들어져서 한자 교육이 요즘에 인기 있는 거예요. 애들이 8급 금방 따고 7급도 금방 따고 이러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거 선생님들이 좀 우리가 교육자로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이걸 조금 선생님들이 인지하고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마들도 급수만 따면 단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급수 따고 한자 다 금방 까먹어요. 왜냐면 급수 따는 데만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집중하고 선생님도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급수는 땄는데 한자를 몰라.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시는 할 수 없어. 급수는 따야 돼. 따긴 따야 되는데 단기간에 암기식 교육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요? 한자어를 공부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에요. 한자어보다는 한자에만 집중하는 게 단점이야. 한자에만 집중하면 안 돼. 어떻게? 한자어. 그 한자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런 단어에 쓰여요. 이런 거를 아이들이 좀 배워서 그게 결국에 뭘로 연결이 되냐면 독해력과 이해력이 문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는 한자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급수 따는 데는 한자는 몰라도 돼요? 8급, 7급은 몰라도 돼요. 8급, 7급은 한자어 몰라도 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육자로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아이들이 한자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또 나중에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유아랑 초등이 또 갈려요. 유아랑 초등은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교육 방향을 가야 돼요? 한자 쓰기 많이 시켜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자 쓰기보다는 뜻과 음을 익히고 이게 결국 뭐냐면 나중에 아이들이 유추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내가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무슨 뜻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 뜻과 음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 기억해라? 한자어를 아이들이 익힐 수 있게 한자어를 익힐 수 있게 도움을 줘라. 그래서 한자 쓰기 그럼 시키지 말아요. 아니 시키긴 시키는데 쓰기만 시키는 교육은 안 좋은 교육이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재미, 흥미 이거 너무 별표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옛날에 우리가 한자 싫어하는 친구들 많았고 저도 한자 싫어하는 세대였는데 왜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맨날 쓰기만 시키니까. 재미없게 교육하니까. 그래서 한자는 아이들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재미와 흥미를 놓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 급수 따기보다는 한자와 한자어를 꾸준히 아이들이 익혀서 피라미드를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황지민 선생님이 하는 게 뭐다? 놀이식 한자 교육을 선생님들한테 알려준다. 어떤 놀이를 해야 되는가를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한다. 자, 그러면 아까 전 유아는 어디에서 한자를 배워요? 요즘에 문화센터 수업 이런 거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복지센터, 뭐 도서관, 작은 어린이 도서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그런 무슨 교육센터, 그다음에 뭐 체육센터, 뭐 이런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 지역에 보시면 센터들이 되게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센터들이 있나 잘 보시면
아이들 가르치는 곳들이 많은데 이런 곳들이 대상이 주로 유아 6, 7세부터 초등 저학년이 주 대상이 들어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돌봄센터 이런 거 있어요. 그 초등 저학년들은 보통 돌봄센터 많이 가죠. 그러면 노린식 한자 교육이 필요한 대상, 급수 한자 교육은 또 누가 하나요? 급수 한자는 초등이 하나요? 네, 초등이 아무래도 주 대상이지만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유치원에 그 플래카드 막 걸려서 우리는 막 졸업생 전원이 8급 땄어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홍보하는 곳들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치원에서도 8급을 따고 졸업을 시킨다. 뭐 이런 게 많이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그런 걸로 많이 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유아 7세부터는 보통 8급도 많이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급수 한자 교육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놀이식 교육이다. 급수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흥미와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사실은 폭넓은 교육을 하는 게 우리의 근본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대강의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부분,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